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입니다. 오늘은 연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화방넷에서 하는 스테들러 체험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평소 잘 사용하는 연필 중 하나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 크게 스테들러 연필의 종류와 받은 제품들의 간단한 발색 보여드리고 연필 드로잉 때 많이 쓰이는 타 브랜드와의 차이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스테들러는 요한 세바스찬 스테들러가 1853년 설립한 회사고요. 오늘은 연필 제품 라인을 사용해 볼 텐데 그중 마스 라인을 사용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마스 제품 라인은 1900년에 이미 황실 특허국에 등록될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같이 받은 제품이 화구통인데요. 스테들러 연필의 모양을 본떠 만든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딸깍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단계를 조절하고 뚜껑을 닫는 구조예요. 그럼 총 3개 종류 라인을 리뷰해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마스 루모그래프 100입니다. 총 24가지 단계를 가진 세트고요. 12B에서 10H까지 심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저도 10H까지 써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기서 잠깐 연필에 표기된 심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연필은 목탄 필기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흑연 덩어리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나무로 감싸서 연필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흑연의 그라파이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쓰다라는 의미인 그라페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흑연은 1560년대에 처음 발견된 뒤 프랑스 화학자 니콜라스 자크 콩테가 1795년에 흑연가루와 점토를 혼합하여 단단한 연필심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도자기를 구우면 흙이 단단해지는 원리를 여기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점토의 비율이 많아지면 연필심이 단단하고 연해지고 반대로 흑연의 비율이 많아지면 진하고 부드러운 단계를 갖게 돼요. 보통 그 정도를 H, B 혹은 F로 분류를 하는데 H 앞에 숫자가 커질수록 경도가 높아서 단단하고 연해요. 그래서 손에 압력을 세게 주고 그으면 잘 안 지워지고 자국이 남아요. B는 어두움의 정도를 뜻하는데 앞에 숫자가 커질수록 짙고 무른 성질을 가졌어요. F는 딱딱하다는 뜻의 펌의 약자예요. H와 B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용해보니 H 등급은 역시 굉장히 단단하고 연해요. 10H의 경우는 종이를 거의 긁다시피 하더라고요. B 등급으로 올수록 확실히 부드럽고 진해서 사용감이 좋았어요. 심의 진하기가 다양하니 필기, 드로잉, 스케치와 해칭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그래픽과 다양한 예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 루모그래프 블랙 100B입니다. 특징으로는 카본 함량을 높여서 매트한 블랙 표현이 가능해요. 해칭, 드로잉뿐만 아니라 인물, 개성 있는 스케치 등에 적합하고 아주 짙은 부분을 그릴 때 좋겠죠. 목탄의 거친 느낌과 유사해서 그런지 이전의 루모그래프 100보다는 거칠고 뻑뻑했어요. 세 번째는 마스 루모그래프 아쿠아벨 100A예요. 마스 전문가용 수채 연필입니다. 4B 하나와 6B, 8B는 각각 2개씩 들어있어요. 보통 흑연가루로 만들어진 연필은 물에 녹지 않거든요. 이 제품은 수채 색연필처럼 물에 녹아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수채 드로잉 및 스케치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틴 케이스 세트 안에 붓도 같이 들어있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인 것 같아요. 발색표를 보시고 작품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와 비교해 볼까 해요. 스테들러 3가지 라인과 톰보우 동화 전문가용 4B를 비교해 볼게요. 물론 여기에 없는 카스텔 9000이나 팔로미노 블랙윙, 까렌다시 등 다양한 브랜드들의 좋은 제품이 많은데 오늘은 입시생이나 입문자들이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본 발색과 마모 정도, 문질렀을 때의 번짐 정도, 잘 지워지는 정도를 비교했어요. 발색은 5개 제품 거의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모두 전문가용이다 보니 입자의 크기나 진하기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면봉으로 문질렀을 때 영상에는 정확히 담겨지지 않았지만 톰보우와 동화가 가장 잘 번졌습니다. 스테들러 제품들이 굉장히 고압축이 되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섬세한 선을 사용할 때 마모가 덜 되어서 편리하겠죠.
스테딜러 마스 지우개로 지워보았는데 지울 때 부드러운 정도는 비슷했고 스테딜러 블랙이 덜 지워졌어요. 동화나 톰보우는 지우개와 흑연이 뭉쳐서 번지는 현상이 보였고요. 아무래도 자사 제품과의 궁합을 맞춘 제품이라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5종 연필을 발색, 마모, 번짐, 지워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스테딜러가 타사 제품보다 압축이 많이 되어 단단하고 마모가 덜하다는 특징을 보였어요. 스케치를 하거나 섬세하고 명확한 작업을 할 때 스테딜러를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공받은 제품들로 인물화를 그려볼게요. 마스 루모그래프와 마스 루모그래프 블랙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연필심 B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었고 4B나 6B처럼 짙고 부드러운 심을 사용해서 베이스 톤을 칠해줍니다. 처음에 전체적인 톤을 칠하시고 난 뒤에 티슈로 한번 문질러 주시면 종이에 연필가루가 부드럽게 펴져서 선을 덧칠할 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거친 선들을 문질러서 펴주기도 하고 H나 B처럼 밝은 톤의 선을 촘촘히 넣어주면 밀도가 높으면서도 부드러운 굴곡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마모된 연필을 자주 깎아서 그리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섬세한 묘사가 필요한 부분은 EH와 HB를 같이 사용했어요. 특히 속눈썹이나 눈썹, 머리카락처럼 얇은 부위는 진한 선을 한 번에 긋지 마시고 연한 선을 그은 뒤 진한 선을 다시 덧칠하는 게 좋아요. 톤이 2단계 들어가서 더 풍성한 느낌을 만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은 마스 루모그래프 블랙 6B를 사용해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빛 반사가 덜해서 어둠의 포인트가 제대로 나온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그림은 마스 루모그래프 아쿠아벨 수채 연필을 사용해서 수채화 그림 같은 인물을 그려볼게요. 먼저 수채 연필 4B로 스케치를 한 뒤 기초톤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스테딜러 워터 브러쉬로 연필톤을 문질러서 펴줄게요. 물로 베이스를 넣으니 선 느낌보다 면이 잘 보여서 모델의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다시 연필로 덧칠해주세요. 다음 선을 쓸 때 반드시 물이 다 마른 뒤 작업하셔야 돼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필을 그어도 자연스럽게 톤이 들어가긴 하지만 종이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워터브러쉬와 연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짙게 묘사하는 부분은 물로 많이 문지르면 증발하면서 톤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 계획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워터브러쉬는 천연모가 아니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섬세한 선 느낌을 내기에 좋은데 대신 넓은 터치는 얼룩이 잘 생겨요. 그래서 넓은 면을 칠하실 때는 붓을 많이 눕혀주시고 눈, 코, 입처럼 섬세한 곳은 붓끝을 세워서 칠해주세요. 최종 묘사는 연필로 마무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확실히 두 재료의 특징이 다른 만큼 완성작의 분위기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연필로만 그렸을 때 차곡차곡 톤이 쌓이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강약 조절이 잘 되어서 완성도가 좋아요. 수채 작품은 첫 번째 작품만큼 밀도가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맑고 투명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너무 좋은 재료 같았어요. 물이 마르고 위에 덧칠을 할 때에도 특별히 불편함이 없이 발색이 그대로였고 고압축된 연필이라 짙은 심의 경우도 많이 무르지 않아서 묘사하기가 편했어요. 총평으로는 전체적으로 연필이 탄탄하고 무르지 않아서 묘사하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수채 연필의 경우 맑은 느낌과 차곡차곡 쌓이는 밀도 두 가지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료의 특징 잘 보시고 멋진 작품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